2차 TV 토론 우여곡절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TV 토론이 원래 8일 날 열리기로 했다가 무산됐다가 주말 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일에 TV 토론이 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JTBC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자협회랑 같이 공동 주관을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좀 있었고 그제 TV 토론은 하기로 했는데 그 뒷얘기를 두고 좀 충돌이 있는데 야당 국민의힘 TV인 토론협상 단장인 성일종 의원 얘기와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원장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하고 JTBC하고 두 기관이 준비를 해서 방송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많은 국민이 좀 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편 4사가 함께 공동으로 해주시고 또 시사도 JTBC가 아닌 뽑기를 통해서 좀 하자. 윤결렬이다, 넌석열이다, 윤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11일 날짜에는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간에는 이 법사나 도사들이 정해준 날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TV 토론은 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이 뭐였냐를 두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따 이제 뉴스 설계에서 이성대 기자가 좀 더 썰어볼 텐데 썬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좀 더 그 낱낱이 파헤친다. 낱낱이 파헤친다. 네. 아, 고맙습니다.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대를 옮기다 보니 혹시 또 썬다는 말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예, 일단 8일이 아닌 11일에 하자.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날짜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간 방송사 JTBC 훌륭한 방송사고요. 예. 제가 출연하고 있는. 예. 그렇죠. 고정 패널이신데.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JTBC 한 군데보다는 우리 종합편성 채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방영해서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플러스로 날짜가 좀 촉박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조정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룬 거니까 한 이번 주 내에 성사돼서 토론이 예. 4자간 토론이 진행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그냥 공적인 걸로 물어보면 저희가 편파적인가요? 이게 또 뒷얘기에서 우리가 JTBC가 편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네. 하셔가지고 혹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병민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방송에 대한 공정성이 그 어디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국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은 시청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상파에 있는 모 라디오의 PD 진행자가 있는데 그 진행자가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진행자가 하차하면서 야 이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정치인들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압박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건데 이번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는 그런 언론에 대한 편파성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보다 많은 언론사가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국민의힘이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진행자 개인은 편파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방송국이 편파적이긴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종편 4사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JTBC가 편파적이다. 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오히려 편파적이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왜 지상파 3사, 종편 4사 묶어서 합니까? 그냥 지상파 3번, 종편 4번, 보도 채널 2번, 9번 토론하시면 되죠. 한번 그 경선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요? 이 자당의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 방송국 돌면서도 토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자 토론도 방송국 다 돌면서 따로따로 하시죠. 그럼 TV조선도 하시고 채널A도 하시고 JTBC도 하시고 JTBC 편파적일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거기 주장대로라면 어찌되건 다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사실 뭐 이쪽 저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어서 사실 언론은 이쪽 저쪽에서 욕 먹는 게 제일 공정한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저는 국민의힘은- 생각하지만 네. 일단 김병민 대변인님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좌편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쩔 수 없는 국민들께서 것 같지는 지켜보시는 판단의 과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해당 언론사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편향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청자들께서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행자가 밖에 나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발언해서 한tat한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 얘기도 하지 못하면서 이 지상파 라디오에 대해서 콕 집어갖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자가 하차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지켜보게 되면 정치권이 언론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본인이 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 YTN은 뭐 어떻게 편파적인가요? 아니면 공정한가요?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는요. 야당과 언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당 정부 언론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MBC는 공정한가요? 어떠세요? MBC에서 김건희 대표 녹취록 보도한 게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YTN도 항의 방문하시고 MBC도 항의 방문하시고 조만간 JTBC도 항의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얼마든지 잘못된 보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그 기준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지만 민주당의 김혜경 씨 의혹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보도하지 않는 그런 공영방송이 있다면 저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같이 여러 방송사에서 같이 중요한 건 뭐 그렇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뭐 주장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 사실과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기자협회 관련된 얘기도 황상문단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또 저희 방송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실 이거 우리 JTBC가 관계가 돼서 이거를 주제로 삼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 11일 토론도 제대로 진짜 진행될까라는 아직도 저마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실까. 그동안 일자에 대한 핑계, 자료에 대한 핑계, 중계에 대한 핑계, 법원에 대한 핑계, 사자냐 양자냐 가지고 일주일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설 전에 하기로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약속은 결국 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다 아시죠? 그런 저희 얘기가 때문에 저버린 약간 건가요? 나왔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책임 있는 분이 한 얘기는 아닌데, 뭐 정치 기자들의 추측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견고한 듯하니 토론을 꺼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무 협상을 할 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는 분위기로 가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깃장을 놓다가 오히려 토론 안 하려고 저렇게 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는 얘기가 나오니 다시 이제 시비를 역전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 옆에서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네. 옆에 어떤 사람인지를 가까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트릭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안 썼다고 예, 그 그리고 밑에 실무 윤석열 측에서 뭐 후보가 혹시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을 좀 종합해 보면 토론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토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사자 토론을 지켜보셨던 분들께서는 누가 윤석열 후보 토론 못한다고 그랬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외교 안보에 관한 철학 그리고 대장동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 앞으로 부동산 정책 등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안 등 많은 얘기들을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토론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방식의 프레임을 씌웠던 오히려 정당에서 더 큰 부담감을 가질 거라 보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주어지는 대로 국민들께 토론이 진행될 거니까 이 토론에 대한 방식 뭐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지엽적인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에 대한 부담감, 주장했던 부담감 다 지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더 이상 숨지 마시고 국민 앞에 나오십시오. 일단 그러면 뭐 유튜브로 뭐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토론 참고 자료 때문에 안 됐지 아니, 않습니까? 방송 출연 당시 토론만 이제- 하기 싫어합니까? 뭐 방송 출연 인터뷰도 꺼리시는데요. 제발 좀 이 VOD 예전에 새시대였나요? 뭐 아무튼 VOD로 녹화 편집된 방송만 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하십시오. 이렇게 김병민 대변인처럼 훌륭하게 라이브 잘하실 수 있다는 걸 윤석열 후보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가 들으면 방송을 안 나가는 줄 알겠네요. 얼마든지 많이 나가서 하십시오. 바로 얼마 전에도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들 예. 다 당연히 하죠. 하지만 요즘 워낙 미디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한 곳, 두 곳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모든 요청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언급드릴 수 있고 또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중요한 거는 묻는 거에 대해서 이 기자들은 국민들이 대신해서 묻잖아요. 정작 궁금한 내용들을 물었을 때 답을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백브리핑 피하지 않는데 요즘 김혜경 씨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이재명 후보가 답을 잘 안 한다는 원성들이 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원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혹시 예전에 이제 양자 토론이 사실 지금까지 대선에서 1, 2위 후보 주로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여당, 야당을 번갈아가면서 당명이 좀 바뀌었더라도 크게 이어졌는데 1, 2위 후보 간에 양자 토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이제 참고자료 문제 가지고 윤 후보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지참이 안 된다 해서 안 됐었는데 뭐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재명 후보도
그 토론할 용의가 있나요? 아니, 저희가 어쨌든 일자에 대한 부분, 또 자료에 대한 부분, 중계에 대한 부분마저도 다 양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31일 설 전에 하기로 했던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료, 중계, 뭐 유튜브를 포함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양보했거든요. 뭐 다 하자, 다 수용하겠다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도 답답한데요. 어찌되었건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방송 출연도 꺼리지 않으시고 또 토론도 꺼리지 않으신다면 이 3사, 4사 이렇게 묶어서 하지 마시고 다 쪼개서 해도 됩니다. 저희는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이 모든 부담을 저희가 다 질 테니까 뭐 토론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뭐 저희가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다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는 거죠? 양자 토론. 최대한 많은 기간 동안 토론 보여드리겠다고 얘기 드린 바 있고요. 협상팀에서도 좀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박주민 단장님이 잘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두 분이 서로 우리 후보가 잘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뭐 여론조사도 아마 각각의 지지층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면 중앙일보사 나온 거는 이재명 TV 토론 잘한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잘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TV 토론 후에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 이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진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은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이유 잘했다 말고 요거는 조금 우리가 다음 토론에서 개선해야 된다 싶은 게 이재명 후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후보께 많이 요청드리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의 해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질문한다 해서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어찌되건 이재명 후보만의 이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 검증된 실력과 실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하시면 국민들께서 정말 준비된 후보구나라고 판단하시려 보고요. 이번 토론 같은 경우도 매우 좀 차분하게 톤다운한 방식으로 그리고 후보 간의 공방과 공세보다는 이 본인의 공약과 철학들을 차근차근 잘 차분하게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네거티브 공방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네거티브가 아닌 후보자에 대한 꼭 필요한 검증들이 있습니다. 대장동에 관한 검증들은 특히 이 답변들이 잘 속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국민들께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준비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정말 제가 재밌게 본 게요. 이 대장동 질문 그 정말 중요한 질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 읽다가 시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고 대장동 처음에 이 여러 가지 개발이 환수에 대한 법은 도시개발법이나 뭐 택지개발법이나 주택법이나 개발이 환수법 등이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읽다가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대장동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과외를 제대로 안 받으셨는지. 읽다가 끝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답변들이 참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들을 국민들이 가지실 거예요. 대장동에 관해서 묻는데 갑자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죠. 대장동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축은행 얘기를 하고 아니, 거기서 질문도 보고 빅맘배를 읽으시면 얘기를 하고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니까 오히려 토론이 좀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묻는 내용에 대한 진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답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차 TV 토론 뭐 지금 뭐 전략이 어떠나 이런 거 물어봐도 어차피 TV 토론도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니까 두 후보가 두 분 말씀을 뭐 열심히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좀 더 듣도록 하고요. 사실은 뭐 이 테이블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먹만 안 닿지 가장 격렬히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오시면 주먹은 닿지 않고 윤석열 눈빛은 마주보는. 후보께서 저는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시면 정말 좋겠다. 아마 출연하시면 이재명 후보께서 당연히 전 응하시리라 보는데 맞다. 근데 JTBC 편파적이라서 또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꾸 그렇게 프레임 씌우시면서요.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